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이야기와 깊은 생각을 나눠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인성이 바닥난 이들인데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참 좋았는데 가까워지니까 본성이 나와서 너무 실망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겪는 걱정과 고민의 90%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인성이 바닥난 사람을 오래 붙잡아두는 건 서로에게 불행일 뿐이에요. 문제는 본성을 처음부터 내비치지 않으니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되도록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상대를 빨리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잘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해줬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하고 내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같은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해준 걸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권리나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하고 싶다면 거절을 해보세요. 약속이나 대화를 거절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정색한다면 그건 나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나 편할 때나 늘 곁을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성공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해주지만 실패는 내가 사람을 알게 해준다라는 말처럼 힘든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 본성이 금방 드러납니다. 손님이라는 이유로 마치 권력을 쥔 듯 행동하는 건 약자는 무시하고 강자에겐 굽실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내가 언젠가 약자가 되는 순간 똑같이 나를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우만 받길 원하는 사람도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아요. 돈이나 나이, 지위만 따지는 사람들은 인성이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 계신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 가던 고양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약한 존재를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뜻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화낼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내면 예민하다고 몰아붙입니다. 장난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의 일부분만 돌려줘도 발끈하거나 정색을 합니다. 자기 잘못은 까맣게 잊고 상대방에게만 친절과 관용을 바라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전혀 없고 이상한 쪽은 그 사람입니다. 자기 큰 잘못은 티끌로 여기고 남의 사소한 잘못은 태산처럼 부풀리는 건 결국 상대를 하찮게 보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나를 만만하게 만들죠. 가령 누군가가 대화 중에 계속 말을 끊고 너 그거 못하잖아,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내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둘만 있을 때라면 반박이라도 해보겠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땐 괜히 화내기도 애매해져서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선을 넘으면
결국 그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러는 거지, 내가 예민하거나 피해의식이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내 실력을 파악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너는 내 아래고 난 너보다 잘 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겐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굴면서 나에게만 차갑고 무례한 경우가 있어요.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즉, 자신이 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잘해주면서 나에게만 딱딱하게 군다면 나를 별로 중요치 않게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사람에게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이유가 없죠. 이것만 아니면 참 괜찮은데 하는 마음으로 아쉬움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지내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고 좋은 이들과 지내도 모자랄 만큼 소중하니까요. 살다 보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굳이 물고 늘어져서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라고 하면 잘 준비해. 응원할게 한마디면 될걸. 요즘 공무원은 돈도 많이 못 번다는데. 경쟁률도 엄청 높잖아. 그럴 바에는 사업을 하지? 내 집중력으로는 힘들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식이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 말이 현실적인 충고인 양 예의 없이 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저런 부스러기 같은 말로 상대 기분을 나쁘게 하는구나 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됩니다. 또 이런 부류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달라는 옛말처럼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집을 샀다거나 주식 투자로 성과를 냈다 하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정말 고생했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무슨 수 써서 그렇게 빨리 모았어? 혹시 불법한 거 아냐? 같은 식으로 비꼬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투 자체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 소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꼴수록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괜히 맞받아칠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힘들면 남도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했는데 다른 누군가는 6개월 만에 붙었다면 보통은 축하해, 대단하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할 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아무나 지원해서 그런가 보네. 쉽게 붙은 만큼 불이익이 있겠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본인이 겪은 고통만큼 상대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책에서는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못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례한 사람에게 2번 이상 당하면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례가 반복되는데도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D 정도도 받아주네. 더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도가 없는 이들을 애써 이해하거나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못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로남불식으로 살아와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도 난 그냥 솔직할 뿐이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해놓고 너 진짜 못됐어 라고 말해봤자 그들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세상 어떻게 살래? 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기도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키지 않은 부탁은 거절하는 게 좋아요. 못된 이들은 은근히 죄책감을 주며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들어줘도 고마워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점점 더 과도한 부탁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 직원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만약 그걸로 인해 관계가 끊긴다면 애초에 그건 언제든지 끊어질 사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못된 사람이 독하게 말을 던질 때는 더 독하게 돌려주라고도 합니다. 너 살 많이 쪘네. 굴러다니겠어 라고 하면 그래도 너처럼 얼굴 망가진 것보단 나아 라고 받아치라는 식이죠. 물론 이런 말은 정말 괜찮은 사람에겐 할 필요가 없지만 지나친 무례를 일삼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굳이 따뜻하게 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유재석 씨가 한 말 중에 나에게 특별한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의 말에 덜 흔들리면 정신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제 속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진 않고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남이 어떤 본성을 가졌든 내가 가진 본 모습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 본 모습이 고귀하고 바른 가치관을 지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만 남게 될 거예요. 결국 본성질한 그 사람이 지닌 가장 진솔하고 깊은 가치관을 말하는 건데 그걸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가꾸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오늘 이야기 준비하면서 저도 과연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볍게 공유만 해주셔도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